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한 주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건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는 지점은 수사가 두렵다고 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런 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누구나 할 수 있는 꿀 아르바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서 수거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거책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성사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러한 수거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채권 회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으로 수거책들을 모집했는데, 요즘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거나 이들이 사업자 등록증까지 구비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수거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희 의뢰인분하고 오랜 기간 동안 라포를 형성해서 믿음을 준 사건이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희 의뢰인분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현장 조사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시키다가 저희 의뢰인분이 믿을 때쯤 되니까 오늘은 부동산 대금도 함께 받아주세요 라면서 수거책 역할을 시킨 거였죠.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속이는데 어떻게 저희 의뢰인분이 안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분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분들은 피의자 신분이지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로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는 단순한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죄책을 질 수도 있어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한다는 의미죠.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한 주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건데요.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수상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리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높았으므로 수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반면에, 정상적인 취업으로 믿을 수 있는 사정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고의 유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개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때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하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결국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당시의 채용 공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는 지점은 수사가 두렵다고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런 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고의를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합의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불려가면 100% 실형인가요? 100% 실형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거나 합의에 성공한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심지어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초범임에도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에 대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하고 방어를 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카카오톡방을 삭제하거나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가급적 합의를 하면 좋죠. 그런데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금액을 조정을 하거나 일종의 변제 계획서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이 합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역시 양형에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 다녀온 후에는 수습하기 어려워진 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직후에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전략을 찾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